안녕하세요. 최기욱의 기욱교수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릴러의 거장 존 그리샴의 대표작 5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법조인분들이 존 그리샴의 책을 읽으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오셨을 텐데요. 아직 그리샴의 작품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소개받은 작품들이라도 꼭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본 법정 스릴러 작품들은 단순한 소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실과 픽션의 경계에서 진실과 정의의 경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법정 스릴러 장르의 매력인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 그리샴의 작품들 중 5권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타임 투 킬입니다. 타임 투 킬은 존 그리샴의 데뷔작이자 가장 강렬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매튜 맥커너의 주연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참고로 매튜 맥커너이는 마이클 코넬리의 링컨 로이어의 영화 버전에서 미워할 수 없는 악동 변호사 미키 할러 역할을 맡아 열연했죠. 타임 투 킬에서 미시시피주의 작은 마을, 백인들이 흑인 소녀를 잔혹하게 선폭해 합니다. 딸을 위해 복수에 나선 아버지는 법정에 서게 되죠. 주인공은 신념 있는 젊은 변호사 제이크 브리건스입니다. 그는 배심원과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싸웁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법정 스릴러 작품들을 꿰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작중에서는 법정은 정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절차를 지키는 곳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 속에서 인간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변호사의 일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샴을 스타 작가로 만든 베스트셀러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참고로 영화의 한국어판 제목은 야망의 함정입니다. 영문 제목은 모두 The Firm인데 한글 제목은 자기 멋대로인 게 재밌죠.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 변호사 미치 맥디어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취직한 로펌은 연봉도 높고 혜택도 끝내줍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 로펌 뭔가 이상합니다. FBI와 조직범죄 사이에 낀 미치는 윤리와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요. 그리샴은 여기서 로펌이 단지 일터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로펌은 법이 아닌 권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직업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때때로 그런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회사가 범죄 조직과 얽혀서 주인공이 쫓기게 된다는 스릴러 장르에서는 꽤나 많이 사용되는 플롯이라서 크게 보면 딱히 일반 회사가 아닌 로펌이 등장할 당위성은 딱히 없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더 펌인 게 재밌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최근 작품입니다. 불량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작품이지만 작은 에피소드 여러 개로 쪼개진 작품이라 단편집 느낌이 나는 작품입니다. 세련된 정장 대신 가죽 재킷을 입는 주인공 세바스찬 러드가 등장합니다. 그는 살인범, 성범죄자와 같은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러드는 이동식 사무실, 무장 경호원까지 두고 다니는 독특한 변호사죠. 법조계의 이단아 같은 존재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넬리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미키 할러가 공전의 히트를 치니 이것을 차용하여 그리샴만의 미키 할러 시리즈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은 작품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인공 세바스찬 러드는 변호사가 반드시 고상하거나 정의로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는 자세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의 정의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대마다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러드는 마지막에 주 정부와 사법체계의 환멸을 느껴 짐을 싸들고 떠나갑니다. 존 그리샴은 보통 같은 주인공을 내세운 시리즈를 써오지 않았는데 왠지 우리의 세바스찬 러드는 다시 한번 가죽 자켓을 입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네 번째로 레인메이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졸업을 앞둔 루디 베일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첫 사건은 백혈병에 걸린 청년의 가족이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보험사는 내규를 이용해 모든 보험금 청구를 거부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이 부서에서 거부하고 또 들어오면 다른 부서에서 거부하고 청구인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거부의 핑퐁은 계속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협박하지 않는 이상 꿈쩍하지 않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대기업에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그만큼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실 2가지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권리를 포기할 때 괴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직 상태에서 시작한 주인공의 싸움은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의 치열한 외줄타기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결국 법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작품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초보 변호사의 열정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승리가 우선이라는 주변의 냉소 속에서도 빛나는 법조 초년생의 진심이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누구나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느끼는 그 혼란과 열정의 칵테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임박한 시점, 진짜 범인이 나타나 진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변호사는 그 고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법제도는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진실이 때로는 제도보다 더 빠르다는 현실, 법조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은 사형 판결이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기똥찬 판결을 이끌어내는 법정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굉장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대신 이미 내려진 판결에 따른 사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의 모습, 그리고 억울한 생명을 구해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양복배 입고 거들먹거리는 법조인들의 싸움보다 평범한 착한 이들의 투쟁은 힘겹지만 그만큼 더 값지고 감동적입니다. 그만큼 긴장감과 감동, 그리고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까지 고루 갖춘 훌륭한 작품입니다. 어떠셨나요? 존 그리샴의 소설은 단순히 스릴 넘치는 법정극이 아닙니다. 법의 의미, 정의의 본질, 그리고 변호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현실의 법조인으로서도 때때로 이 소설들이 주는 질문에 답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릴러 장르 외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룬 톱니바퀴, 대기업의 환경 파괴에 대한 음모를 다룬 펠리컨 브리프, 첩보 스릴러 장르를 시도한 브로커 등 여러 장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존 그리샴이 다룬 바 있으니 꼭 한번 존 그리샴의 작품 세계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의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